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IEEE 802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동향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영호 교수님께서 IEEE 기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802 커미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워킹 그룹이 지금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802.1, 802.3 이쪽은 이제 주로 아키텍처나 이런 특정 표준 유선에 관련된 표준 이런 쪽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802.3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넷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표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지금 802.12, 그다음에 802.15 이 2개의 워킹 그룹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제 802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802.18하고 802.24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워킹 그룹이 아니라 TAG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보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선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표준화하는 지금 단체는 802.11 와이어리스 랜하고 802.15의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WSN이라고 하는 그룹 2개 그룹이 가장 이제 802에서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도 주로 802.11하고 15 두 개의 워킹 그룹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11은 사실 이제 802 그룹에서 이제 와이어리스 랜 쪽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은 지금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룹인데 이 802.11 그룹은 기술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하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의 연관성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802.11에서 피지컬 레이어 쪽의 표준이 끝나고 나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쪽에서 상위 그룹을 정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용화시키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이영호 박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2016 버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표준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1AQ, AK, AI부터 시작해서 AH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표준화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 위쪽에 보시면 801.11 리뷰하는 TG가 있는데 저 노랗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이제 802.11의 2020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통합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태스크 그룹입니다. 제가 알기는 아마 태스크 그룹에서 이미 머지가 다 됐고 거의 지금 완료가 돼서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이제 가장 WLAN 쪽에서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11AX
11AY 뭐 이런 부분인데요. 11AX는 이제 거의 표준이 완료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안에 표준이 완료된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내년 1월 경에 이제 그 최종 승인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AY는 60기가를 사용해서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표준 그룹인데요. 이 그룹도 거의 표준이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뭐 내년 초에 아마 AX하고 같이 그 최종 승인을 신청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11B 쪽으로 넘어가면 11BB라고 해서 그 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요새 뭐 LED나 이런 광 그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광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와이어리스 랜과 같은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해 보겠다라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 와이파이 그 RF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와이파이라고 그러는데 저쪽 그 11BB 그룹에서는 라이파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이제 표준이 사실은 저 그룹 자체가 그 좀 문제 그 표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시작은 802.15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15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사실은 그 11 쪽으로 넘어가서 표준화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그 드래프트 버전이 거의 나올 그런 지금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그 왼쪽에 있는 뭐 그 AZ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BA, 뭐 BB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룹들은 이제 전부 초기 단계입니다. 표준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직까지 그 드래프트가 보통 이제 드래프트 1.0이 나오면 이제 그 워킹 그룹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전 단계까지 1.0까지 아직 못 간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곧 뭐 그 1.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했던 거 계속 설명을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1하고 이제 같이 그 표준화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룹이 이제 와이어리스 팬 그룹인데요. 이 와이어리스 팬 그룹은 태생부터 좀 그 와이어리스 랜하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와이어리스 랜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와이어리스 랜 가지고 모든 그 무선 접속이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요새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그런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와이어리스 랜 가지고는 이게 그런 기술을 감당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표준을 다시 만들자라고 만든 그룹이 와이어리스 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이어리스 랜 그룹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 초창기에는 이제 그 블루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직비까지는 잘 표준이 완성이 돼서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제 거둔 그런 표준 그룹인데 직비 이후에 그 기술적인 트렌드 자체가 사실 와이어리스 랜이나 와이어리스 팬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이어리스 랜하고 와이어리스 팬하고 구분이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 구분도 잘 안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팬 쪽에서 뭐 그 서브기가 쪽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하겠다고 추진을 하면 11 와이어리스 랜 그룹에서도 서브기가를 사용하는 뭐 11AF인가요? AH인가요? 뭐 이쪽 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또 뭐 와이어리스 팬 그룹에서 뭐 TV 화이트 스페이스 가지고 뭐 그
운영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면 와이어리스 랜 그룹에서 11AF인가요? 그것도 슈퍼 와이파이 뭐 이런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서로 경계가 상당히 사실 모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와이어리스 팬 그룹은 이게 사물 인터넷 이게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직비가 나온 이후에 그 직비를 가지고 사실 사물 인터넷 그 네트워크 구축들을 많이 했는데 그 네트워크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첫 번째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통신 거리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거리를 자꾸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도 붙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P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IP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무선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직비 그 파일 쪽의 패켓 포맷 자체가 패켓 길이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802.15.4G라고 하는 데에서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이 문제가 뭐냐면 통신 거리가 1km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IEE에서 그 표준 그 그룹을 구분할 때 통신 커버리지를 갖고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와이어리스 팬, 와이어리스 랜, 뭐 와이어리스 맨, 뭐 와이어리스 란, 뭐 이런 식으로 통신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래서 와이어리스 팬 그룹은 뭐 거리가 한 10m 이내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반경 10m 커버리지 뭐 이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15.4G의 표준이 나오면서 통신 거리가 뭐 1km, 그다음에 그 4G 이후에 남은 4K니 뭐 4M이니 이런 통신들은 보통 뭐 5, 6km 이렇게 막 통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리스 팬이라는 개념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과연 이 더블 팬 그룹에서 이걸 표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결정적인 또 원인 하나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11 그러니까 802의 그 16 그 와이어리스 맨 그룹 저 브로드밴드 액세스하는 그런 그룹이라든가 뭐 21 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22 그룹 그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다 휴지가 됐어요.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슈 사항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생기니까 다 휴지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표준을 하긴 계속 표준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마땅한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2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 그룹들이 표준을 15쪽에 가서 해라. 그 워킹 그룹 15쪽에 가서 태스크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표준을 시작하라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6 같은 경우 옛날에 그 브로드밴드 하던 쪽의 그룹들은 지금 15쪽에 와서 16T라고 하는 표준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옛날엔 브로드밴드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대세가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로우 밴드를 써가지고 비면허 대역이 아니라 면허 대역, 그러니까 돈을 주고 주파수를 사서 쓰는 이런 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물 인터넷용 협대역 그 무선 통신기기를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표준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15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2의 그 더블 란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TV 화이트 스페이스 관련돼 있는 뭐 그 레귤레이션 쪽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그룹이 그 휴지가 됐어요. 휴지가 되면서 그 그룹도 그 15쪽에 와가지고 15.22라고 이제 태스크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표준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그 와이어리스 팬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정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그 표준 워킹 그룹이 통합돼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표준 이름을 와이어리스 펜이라고 하는 그 표준 그룹 그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WSN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 단체명을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네트워크라고 WSN이라고 명칭을 바꿨고요. 실제로 보면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네트워크 안에 와이어리스 펜 기술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기술 이외에도 뭐 다른 기술이 들어와서 지금 표준화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와이어리스 펜에서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네트워크 WSN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와이어리스 랜 기술은 그 와이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업버전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와이어리스 펜 계열의 그 기술들은 기술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2.15.4에서 만드는 직비 계열의 그 표준도 그 안에서 802.15.4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표준들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 표준들이 15.4의 직비하고 뭐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업버전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기에 보시면 15.9니 뭐 15.7이니 이런 또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15.7 그룹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그 와이어리스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15.9 같은 경우는 이제 세큐리티, 그러니까 IEEE가 맥 레이어까지만 이제 표준을 하고 있는데 이 세큐리티는 사실 그 범위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그 세큐리티를 잘 그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잘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 링크 레이어 쪽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표준을 하는 그룹이 15.9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활발히 좀 운영이 되고 있고 15.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와이선이라고 하는 그 15.4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이 이 직비 이후에 이제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4 계열의 그 15 그룹에서는 주로 와이선 기술을 업버전해 나가는 뭐 주파수 운영이라든가 데이터 레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업버전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그 15.4가 이제 그 올해 5월 달에 그 2020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표준 2015년도에 나왔던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왔던 표준들을 전부 이제 종합해서 2020 버전을 5월 달에 그 릴리스를 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나 오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너무 일찍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거 2020 버전을 수정하기 위한 또 다른 그 표준 그룹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표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 표준을 보고 거기서 잘못돼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15.7 그룹인데요. 15.7이 이제 와이어리스 옵티컬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인데 뭐 무선 광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LED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통신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그 기술이 이제 2018년도에 그 표준이 통합해가지고 일단 표준이 하나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옵티컬 카메라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메라 그 렌즈 우리 휴대폰에 뭐 카메라 렌즈나 휴대폰에
카메라나 아니면 저런 뭐 웹캠이나 아니면 뭐 일단 CCTV 카메라나 뭐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LED를 소스로 해 가지고 통신을 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2018까지는 그 아주 하이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그런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을 이제 요새 말하는 뭐 V2X나 V2V 그 자율주행자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국민대학교 쪽에서 그 표준을 좀 개정을 하자, 2018에다가 하이 데이터 레이트를 좀 추가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해서 806.15.7A라고 하는 옵티컬 카메라 통신이라고 하는 그 표준 그룹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표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5.9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15.9가 2018년도에 나와 있는 그 세큐리티 부분을 좀 더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 정도가 그 806.15의 그 표준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계속 제가 설명해 놨던 거고요. 여기서 하나 빼먹었던 게 그 806.15.4AA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그 재패니스 라디오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806.15.4G 선이라고 하는 통신에서 그 선이라고 하는 통신은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 FSK, OFDM, 뭐 OQPSK 이런 세 가지 통신 방식이 있는데 그 FSK 방식에서 데이터 레이트를 좀 더 올려보자, 한 600메가 뭐 그 정도까지 좀 올려보자라고 해서 그 와이선 얼라이언스가 사실은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얼라이언스에서 그 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좀 더 데이터 레이트를 올리자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슈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 806.11 와이어리스 랜 그룹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표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와이어리스 펜,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네트워크 이쪽은 기술이 어떻게 하이텍으로 가는 그 기술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이런 그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표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목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대비를 하려면 그냥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11 쪽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뭔가 원천 기술, 좀 하이텍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꾸준히 개발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네트워크 쪽 15쪽 그룹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표준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사물인터넷에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그 서비스에 특화된 어떤 그런 통신기술 뭐 이런 쪽을 발굴을 해서 그 표준화에 대응을 해야지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